자녀에게 세부담 없이 5억 증여하는 방법. 이라고 했는데, 음. 사실 이거 별게 막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있었던, 음. 기존에 있었던 저 증여 특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있어요. 그거랑 관련해서, 전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아드님이지. 아드님이 음. 와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 부모한테 한 뭐 1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요거 창업자금 과세 특례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5억까지는 안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했지. 근데 그분은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 했어. 아, 그래서 커피숍은 커피숍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민하다가 뭔가 얘기가 틀어졌는지 그 뒤로 이제 진행이 안 되긴 했는데 그거랑 같은 사례예요. 음. 자, 일단은 뭐 어려운 말 되게 여러 가지 있죠. 뭐, 자, 조세트릉례제한법 30조의 5라고 해서 이거 창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뭐 짤라짤라 좋은 말이 있어요. 좋은 그, 말입니다. 그 얘기의 골자는 증여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의 창업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경우에 자, 50억까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는 100억, 종업원이 만약에 10명 이상 신규 고용이 있다라고 하면 100억까지도 줄 수 있어. 엄청 큰데? 줄 수 있는데 대신에 자, 50억을 줬다고 볼게. 그러면은 음. 50억 중에서 5억은 비과세를 해줄게. 50억 중에 5억만 일단. 50억 중에서 5억은 비과세를 해주고 그럼 나머지 45억은 10%만 과세할게, 이거 되게 증여세로. 저율 같은데 그 정도면은. 그러면은 4.5 과세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50억이면은 원래 음. 50억, 30억 이상이니까 50% 세율이네? 그치. 그렇지. 그리고 2.6억 빼나? 그러면은 30억, 50억 했을 때 음, 45억이죠? 45억에 50%면은 얼마야? 22억. 22억에서 그 2점 몇억 빼면 거의 20억 정도가 체감상 과세되는 거의 반 건데, 정도 토해내야 되는 기분인데. 그지. 50% 어. 세율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되게 좋은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요거를 나중에, 자, 50억 중에서 5억은 비과세로 오케이. 음. 그 다음에 45억은 과세가 됐잖아, 10%로. 음. 근데 요거를, 우리 증여를 받으면 10년 내에 증여 재산은 상속세 때 합산하잖아. 그렇지. 그치. 근데 만약에 10년이 지나면은 상속세 합산 안 하잖아. 어. 그지? 근데 얘는 그 10년 내 적용을 안 받아. 10년이 지나고 별도로 하는 20년이 거지? 지나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무조건 합산을 해요. 별도의 방이라는 얘기인 어, 거지,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창업할 때 50억을 미리 증여하는데, 그리고 음. 저율로 과세할 건데, 음. 나중에 상속세 때 합산해갖고 정산할게. 이게 아. 개념인 거야.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미뤄주겠다는 얘기야. 대신 부모가 돈이 있고 자식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고 요걸로 자식이 사업을 번창시켜서 불려내면 그건 자식 거야. 어. 불려낸 건. 대신에 초기에 그 자금은 상속세 때 정산을 할게. 아. 그러니까 아예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상속세 때 정산을 하는 개념인 이거는 거지? 상속세 때 무조건 정산 10년이 과세를 해. 지나도 이거는. 10년하고 상관없이. 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린 10년까지만 버티자. 일단 부모님 10년 이상 살아 계시면 증여받는 거 일단은 그거 다 없어진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기대하기 근데 건강하게 이거는 오래.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별개의 얘기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증여받아야죠. 일단은 5억까지만 받으면 세금 아예 없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자, 5억, 일단 5억 기준으로 5억 받으면 그 5억으로 2년 안에 창업을 해야 돼. 받은 사람은.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요거를 또 받고 나서 이 4년 안에 다 써야 돼. 사업하는데. 물론 그러면 2년 안에 창업하고 2년 안이니까 2년 동안 쓰든지 4년 동안 쓰든지. 음. 4년이면 솔직히 5억 받는 10년이면 거 뭐 왔다 갔다 다 쓰지. 시간은 충분한 충분히 것 다 같아. 써요. 그래서 5억은 그렇게 해서 비과세 해줄게라는 제도고, 자, 그 5억 중에 한도로 5억 이상 50억 미만까지는 저율로 과세할게. 45억. 근데 만약에 종업원을 10명 이상 신고 고용을 한다. 그럼 100억까지 저율로 과세할게. 네. 그래도 그러면 혹시 가끔씩 이제 요즘에 외곽 가보면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같은 것들이 있잖아. 이런 관련된 건가, 그러면? 그죠?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하긴 할 건데, 뭐 넣어놨어요. 중간에 넣을까 마지막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음. 일단은 마지막에 넣었는데, 아까 그분도 음. 저기 하남에 있는 저기 약간 산 쪽 같은 필지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딱 카페를 차리려고 한 거야. 자기 나름의 자기 취향을 반영한 이제 음악 카페 같은 걸 차리려고 했는데,
일단 하남이면은 핫하죠. 거기는 음, 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음, 근데 우리 저기 경기 외곽 쪽, 뭐 가평이라든가 남양주만 와도 음, 여기에 장사가 되나 싶은 가든 혹은 음, 뭐 저기 빵집 이런 거 꽤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쭉 지나면서 안 그랬단 말이야. 저거 장사 안 돼도 그냥 건물주가 소일거리로 하면서 시세 차익 노리는 그게 더 크다. 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딱 놀리는 것보다 저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장사가 되게 잘 돼. 그럼 음, 그거대로 좋은 거고, 그거 양도하고 이제 털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갖고 있다가 시세 올라가면 누가 임자 나타나면 팔려고, 음, 뭐라도 소액거래라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요런 결인 거야. 이제 자산이 좀 있는 부모들이 자식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야, 너 저기다가 땅 하나 사고, 거기에서 이제 요런 장사 하나 해.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시세 차익 누릴 수 있고, 자식이 음,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거기가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일단 5억 이상, 5억까지는 아예 비과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많이 활용을 해요. 음, 그리고 일단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이 플랜을 실행할 때 요걸 보시는 납세자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해서 법에 규정된 건데 업종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업종에 제한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돈을 받아갖고 부동산을 한 다음에 임대업을 하겠다. 요건 안 돼요. 음, 그리고 커피 전문점 아까 얘기했죠. 커피 음. 전문점은 안 돼. 그럼 차라리 빵집 같은 거를 추가시켜야 돼. 베이커리 카페. 그쵸.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뭐 그런 거를 추가시켜야 돼. 그리고 증여재산은 부동산으로 줄 수 없어요. 음, 현금으로만 줘야 돼. 그리고 그 현금을 어딘가에 써야겠죠. 음, 그리고 기간 제한이 있어. 받은 다음에 증여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창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4년 안에 그 돈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2년 안에 창업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2년 안에 그건 다 써야 되는 거야. 음, 받자마자 창업하면 4년 안에 다 쓰면 되는 거겠죠. 근데 5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쓰는 거 충분해요. 임대 보증금만 해도 그치, 비싸니까. 억대인데,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건물을 세운다. 뭐 또 건축비 충분히 되고 인정해주는 거고. 시설비, 뭐 예를 들어 뭐 음식 하는데 인테리어 쫙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쓸 수 있고, 자, 이 받은 5억 내지는 50억 요거는 음, 사업용으로만 써야 돼. 만약에 이걸 받았는데 사업용으로 일부분 쓰고 난 일부분 집을 샀다. 안 돼요. 집 산 거는 아, 인정 안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다 부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다른 세법의 일반적인 요건에 비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이 정도면은. 음, 관대한 것도 그렇고 일단은 금액 규모가 크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자영업 왕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영업, 그러니까 사업을 더 이제 부양하려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생각보다 요거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어. 음.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창업하라고 5억을 주는 여기 조건에 2번에 그게 아, 있잖아. 증여재산 현금만 가능.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산이 있더라도 그거를 음, 어느 정도 처분해서 현금화를 먼저 시켜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음, 어려운 그런 조건일 수 부분도 있겠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잘 없기도 하고, 뭐, 그거 아니어도 좀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에이, 또 여기 이렇게 얼룩 있네. 갑자기 이게 뭐 목소리가 좀 씁쓸해지십니다. 그래도 저도 한번 자, 삽시다.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 네. 볼게요. 적용 대상은 부모님도 제한이 있어요. 음,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음, 자녀들은 당연히 사업을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갖춰지는 게 우리나라는 보통 18세 이상 성인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이 요건이 있어요. 부모는 60세, 자녀는 18세. 그리고 조건은 네, 증여받고 2년 이내에, 증여받은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무조건 창업을 해야 돼요. 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바로 증여받고 바로 창업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2년 넘어가면 추징당합니다. 자, 그리고 혜택은 5억 원까지 일단 증여세는 없습니다. 음, 5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5억 초과해서 100억은 일단 제외할게요. 100억은 네, 우리 서민들한테는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니까 5억 초과 50억 이하, 그러니까 45, 나머지 50억까지 했을 때 45억은 10% 세율로 일단 지금 당장 과세를 합니다. 예, 그래서 4.5억을 세금으로 먼저 내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 상속시에 요건 정산한다. 여기 상속시 정산해서 차이점은 일반 증여는 우리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들어가면 증여 상속재산에 합산을 해요. 근데 얘는 아니다. 음, 상업자금 특례로 받은 이 5억 원과
45억 원 더 받으면 좋겠죠. 좋겠다. 40, 45억 원, 5억 원과 45억 원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돼 정산을 한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개념이 아니라 그 5억 제외한 45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뒤로 미뤄주는 개념이다. 일단은 자식이 창업하는데 증여세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적게 내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일반 증여하고 이제 특례 증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면은 50억 증여하면 30억 초과금에서부터는 50%의 세율이 되죠. 자, 10% 세율은 우리 1억까지밖에 없어요. 5억까지는 20%고, 그 다음에 10억까지는 30%고, 해서 쭉 올라가죠. 자, 그럼 30억 초과하면은 50%가 돼요. 그 세율이 10%로 단일 창업자금 특례는 단일 세율 10%로만 일단 지금 당장 과세를 하겠다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유동성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이 있는데, 자, 이 받은 돈은 사업 관련 지출만 써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만약에 50억 받았는데 한 10억은 토지랑 건물 사는데 쓰고, 그 다음에 뭐 한 10억은 저기 시설 투자하는데 쓰고, 거기에 뭐 제조업이라고 하면 공장 같은 거 막 기계 넣어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 비용으로 쓴다. 뭐 인건비 이런 같은 정도로 거. 이제 플랜은 짜 주셔야 돼. 그리고 세무서에 이걸 어떻게 썼는지 계속 4년 동안 보고를 계속 해야 된다. 세무서가 이거 그냥 4년 동안 이렇게 주머니에 손 딱 끼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쨌든 많은 세금, 적어도 최소한 5억이라는 돈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억에 대해서도 저율로 과세한 다음에 쭉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아버님, 어머님 오래 사셔야 되네. 시간이 갈수록 그쵸. 오래 가치가 사시면은 떨어지니까. 나중에 계속 이연되니까 지금의 40억과 나중에 40억 10년, 20년 뒤에 완전 사시는 건 다르죠. 다른 얘기잖아. 네. 그리고 지금 한참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상속세 개편. 그러니까 뭐 지금 대선 끝나봐야지 뭐 논의가 다시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몇 분 됐어 촬영한 지? 촬영한 지 12분 됐습니다. 12분? 네. 뭐 빠르게 얘기했네. 뭐 일단은 탄핵이 아직 불투명할 때는 파란당 쪽에서 먼저 상속세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또 쏙 들어갔어. 탄핵이 되고 나니까 지금 대선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고 내란죄로 뭐 참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든가 지금 뭐 총리도 갑자기 재판관을 이제 와서 임명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뭐 말이 많죠. 그리고 각 당의 주자들은 이제 난 대선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아예 뭐 그런 상속 이슈는 쏙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차기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속세도 어떻게 개편되는지 보면서 여기에 연관시켜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팁. 대부분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권 외곽으로 나가면 한적한데 빵집, 뭐 식당, 세차장, 그리고 뭐 창고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 뭐 그런 창고도 가능해요. 창고도 유통 보관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땅 사서 창고 세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창고업을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자, 세차장도 외곽에 꽤 있죠. 그리고 우리 뭐 세차 동호회 해가지고 막 우리 세차장 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모임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 자,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자력으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이 과세특례를 이용해서 혹은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가 좋은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보통 자식들보다는 부모님이 부동산 같은 것도 지식이 좀 있으시잖아. 그래서 경험에서 나오는 그치. 뭐 그런 거 우리가 뭐랄까 따라가기가 힘들지. 힘들지 근데 그런 영향들은. 이거 부동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사셔가지고 가격이 오른 다음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상황보다는 자식 이름으로 애초에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이용해갖고 자식 이름으로 애초에 부동산 사놓고 거기다가 사업을 하게 만든 다음에 시세 차익은 자식이 누리게 하면 이거는 세금도 안 낼 거잖아요. 이제. 아니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나올 게 없지. 어차피 자녀 내 명의니까. 이름으로 사갖고 내 이름으로 그냥 시세가 올라간 건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산가들이 좀 증여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일단은 우리가 부자가 돼야죠.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되게 마지막으로 딱 짧게 얘기하면은
결국에 지가 상승을 노린다고 돼 있잖아. 이게 언젠가 결국에 손을 대겠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손댈지 예측은 안 돼요. 나로서는 뭐, 난 예측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어, 현실이다. 마지막에 항상 씁쓸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씁쓸해, 지금.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